네, 일본이 벌써 장마에 접어든 가운데 우리나라도 곧 장마가 찾아올 텐데요. 7월에는 거의 매일 비가 올 거라는 장마 괴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기상 전망 정확하게 짚어보죠.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전역에 폭우가 쏟아지고 네. 있다.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네. 것 같은데 지금 6월 초거든요. 원래 네. 이쯤에 장마가 오던 시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장마가 남쪽에 있으니까 일찍 시작하거든요. 예. 그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일본 저 남쪽 오키나와는 평년에 대개 한 5월 10일 장마가 시작하는데 올해는 오키나와만큼은 5월 18일에 장마가 시작이 돼서 예. 8일 늦었어요. 네네. 그런데 일본의 남쪽 그 규슈는 통상 한 6월 5일이나 6일 시작하는 장마가 올해 5월 29일이나 30일 시작해서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일본의 남쪽이 빨리 시작이 됐고 예. 아까 일본에 비가 많이 왔다 그랬는데 그 태풍이 이렇게 덮친 건 아니고요. 예. 장마 전선이 놓여 있는데 밑에서 태풍이 좀 그 일본 남쪽으로 지나면서 예. 많은 양의 수증기를 장마 전선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났고 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예. 중국 역시 장마로 많은 비가 네. 내리고 있다고 하던데 네. 이건 역시 조금 예년보다 빠르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한국, 일본이 그 장마라고 하는 그 어떤 계절 현상이 있는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중국은 뭐 메이오, 일본은 바이오, 우리 한국이 장마. 그러니까 장마 전선을 일본은 이제 매우 전선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하는데 중국도 역시 그 남쪽에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시작했죠. 올해 보면 이 남쪽의 일본의 장마 동향을 보면 역시 그러니까 일본 남쪽 태평양 바닷물의 온도가 좀 평년보다 높다. 이 바닷물의 온도 높은 게 제2호 태풍 그 마와르가 가까이 접근하게 만들었고 또 장마 전선이 일찍 형성되게 만든 그런 원인으로 보는데 이 서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은 건 지난 3년간 지속됐던 라니냐 현상. 저기 페루 앞에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낮은 그런 현상이 반대로 이 서태평양의 바닷물 온도는 높거든요. 그런 영향으로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장마가 좀 예년보다 빨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정체 전선이 형성이 되면서 제주도와 남부에 한 일주일 동안 비가 꽤 여러 날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 그 지난주에 그거를 이제 우리는 장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체 전선에서 내리긴 했지만 장마라고 하는 어떤 규정하는 기상학적인 요인들이 있거든요. 요소들이. 그걸 만족시키지 못했고요. 우리나라의 장마가 시작이 되려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그 한여름철의 전형적인 고기압이 남쪽에 일본 쪽에 형성된 장마 전선을 우리 쪽으로 밀어 올려줘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이번에 그 장마가 이제 일본에 끝났고 일시 한 차례 지나갔고 다시 한 6월 이제 초순이나 중순경에 다시 또 남쪽 기단과 북쪽에 성질이 다른 기단 사이에 전선이 형성될 걸로 보는데 이 전선이 과연 북태평양 고기압이 빨리 밀어주느냐? 그러면 이제 6월 한 뭐 초순에 장마가 시작이 되고 이게 늦게 밀어주면 이제 통상 한 6월 중순경에 시작되는 우리나라 장마가 이제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뭐 지금 시점에서 뭐 장마가 올해 빨리 올 거다, 늦게 올 거다 이렇게 예단하기 좀 이르지만 결국은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이내 그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라고 해도 여러 가지 또 지역들이 있잖아요. 내륙은 또 다른 지역들과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하던데 뭐가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장마 전선이 이제 제주도에만 걸쳐 있으면서 계속 제주도와 전라남도, 경남 이쪽에만 비가 오고 중부는 해가 쨍쨍 뜨고 이제 이러면 중부지방은 장마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오는 거고 작년에는 거꾸로 중부 쪽에 장마 전선이 걸쳐 있으면서 이 남쪽에 비가 적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 남부 지방에 작년에 그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쳐지지 않고 오히려 중부 지방에 여러 날 걸쳐 있으면서 뭐 홍수도 나고 폭우 피해가 있었는데 이 남부에 작년에는 장마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또 태풍 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올 봄까지 극심한 가뭄을 겪었거든요. 그게 이제 5월 들어서 비가 좀 제법 와서 좀 해소가 됐는데 이렇게 장마 전선이 그 좁은 우리나라지만 제주도에만 걸쳐 있느냐 아니면 중부지방에만 걸쳐 있느냐에 따라서
남북 간의 강수량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장마괴담이라고 하는 것, 7월 내내 비가 내릴 수도 있다 네. 이런 내용도 들려오던데 이게 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예보 네,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이게 신빙성이 있는 정보입니까? 뭐 신빙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서울 날씨 달력 그래가지고 7월달에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서귀포에 비가 온다거나 어디 뭐 부산 어디 나라 어디 지역 한 군데 왔을 때 따지면 뭐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는 한 포인트를 두고서 7월에 비가 5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비가 온다. 이거 언젠가는 또 노르웨이 예보가 맞는다고 또 이렇게 뭐 예보 망명족이 생겼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 2018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뭐 노르웨이건 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건 다 요즘은 그 어떤 그 예측할 수 있는 툴은 도구는 가지고 있거든요. 예. 다만 역시 우리나라가 예보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들은 예. 장마가 모르고 태풍이 이런 것도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이 소식을 들으면서 지난 장마 때는 어땠더라 헤아려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쨌든 올 여름에도 엘니뇨 현상 때문에 또 예년보다 좀 많이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 것 같던데 실제로 좀 돌이켜 보면 거의 매일 이렇게 비가 오던 때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그 장마 기간 중에 대개 6월 한 20일 뭐 이 전후에서 시작이 돼서 한 7월 뭐 20일, 25일 사이 끝나 약 한 달. 저는 한 달 내내 비가 오는 적은 못 봤고요. 그러셨군요. 이제 장마라는 한자적인 의미가 오랫동안 비가 내린다 이런 뜻인데 한 그 자연 현상에서 그 어떤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축적이 돼서 그거를 해소하고 다시 또 비구름을 만들고 이런 어떤 그 반복 순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30일 동안 한 달 내내 비가 오는 거는 저는 못 봤고 저 인도에 가면 그 우림 지역이 있는데 뭐 6개월 계속 비가 왔다는 그런 어떤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 달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내린 적은 없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늘 그 비가 장마라고 해서 하여튼 전체 한 달 내내 내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머금고 쏟아붓고 또 머금고 쏟아붓고 이걸 반복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꼭 장마가 아니더라도 지난 5월을 돌이켜보면 5월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적이 있었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작년에 가물었던 5월과 비교하면 33배 정도가 그렇습니다. 또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편차가 꽤 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5월 비가 우리 저 남부 가뭄을 그 남부를 살렸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가을 겨울 비가 적어가지고 제한급수 제한급수 하루 비가 물 공급하고 하루 물 공급 안 하고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5월에 그런 많은 비가 왔는데 저는 크게 다행히 이게 한 6월 돼야 해소가 될 이제 장마가 시작이 돼야 해소되는데 올해 그게 좀 빨리 그 어떤 장마는 아니지만 장마 유사한 그런 현상이 빨리 나타났기 때문에 남부지방의 그 봄가뭄이 해결되는 아주 고마운 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태풍 상황도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시기를 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2월경에 지난 3년간 시작되는 라니냐가 끝나고 이제 지금은 아직은 완전히 그 엘니뇨 그 기준은 갖추지 않았는데 이제 엘니뇨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지난 5월달 그 엘니뇨 감시구역이라고 중태평양 서태평양의 바닷물 그 적도 부근에 감시구역이 있거든요. 그곳의 바닷물이 얼마나 높냐 이게 따지는데 0.5도 이상 올라섰거든요. 이제 그거의 첫 달이고 이게 5개월 이상 계속 지속이 되면 이 5월 달을 저 9월 달쯤 가서 지난 5월에 엘니뇨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엘니뇨 기간 중에 이제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과거에 보면 적도 부근에서는 엘니뇨 영향으로 예를 들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북부 이런 쪽은 엘니뇨 때 비가 적은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오히 이제 동쪽에 그 페루나 미국 남부, 중미, 중부 이런 쪽은 반대로 이제 또 비가 많이 오고 이제 이런 게 엘니뇨 특징인데 우리나라는 그 이제 그 엘니뇨라고 하는 기간 중에 보면 기온은 그 낮았어요 평년보다. 그리고 비는 좀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 이렇게 딱딱 전형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엘니뇨 현상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이 적도 부근의 공기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저 북쪽에 그 공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엘니뇨 현상이
엘니뇨가 나타났으니까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이렇다라고 예. 이렇게 전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6월이 되고 또 7월이 가고 이러면 이번 여름엔 얼마나 더울까 네, 이 그렇습니다. 걱정부터 하게 네. 되는데 올 여름의 폭염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엘니뇨건 뭐 이런 그 어떤 국제적인 바닷물의 온도 변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예.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최근 50년 이내에 전 지구적인 그 날씨를 지배하는 게 지구 온난화거든요. 예. 지구의 기온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래 여름이 더웠는데 이게 더 더워지고요. 추운 겨울이 덜 추워지는 게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 올 여름 어떨 것이냐? 그러면 아까 말한 지구 온난화 영향 속에 있거든요. 예, 예. 지금 고등학교 2학년보다 고등학교 3학년이 1년 지나면 키가 더 클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듯이 예. 올여름 역시도 굳이 엘니뇨를 갖다 끌어다 붙이지 않고서라도 지구 온난화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올여름도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는 많을 것이다. 다만 2018년도에 홍천에서 기록한 41도 네. 이 기록을 깰 것이냐, 이 기록을 깰 것이냐는 뭐 올림픽 100m 기록 깰 것이냐 뭐 이런 거 예측 어렵듯이 예. 그 기록 깰 것이냐 이런 건 모르지만 올여름에도 역시 만만치 않은 그런 여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더위 대비도 잘 네.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